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는 주말에 되게 잘 놀아가지고요. 금요일 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회사에서 브레이크데이라고 한 달에 한 번 오후에 원래 한 2시쯤 일 끝내고 모여가지고 이제 특별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올림픽 공원에 가려고 그랬어요. 자전거 탄다고. 근데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전시를 찾았는데 전시가 동물의 신비라는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물의 신비? 그래서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죽은 동물의 신비인 거예요. 그 인체의 신비처럼 동물 해부해가지고 속에 그 장기 어떻게 생겼고 그런 거.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1차, 2차 하고 이제 집에 오다가 다시 남은 사람들이 3차를 해가지고 4시 반에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는데 제가 띵동 벨을 누르니까 저희 둘째 애가 이제 아침에 걔가 학교 갈 때마다 친구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저희 집에 띵동 하고서 들어와서 같이 가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고 있는데 친구가 벌써 띵동 누른 줄 알고 불이 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 시간에 온 거죠. 그래서 불량 어른이라고. 잘 놀았습니다. 자, 101번. 자, 발음을 어떻게 하고요? abortion. 자, abortion이라는 말은 이제 중간에 태어나다라고 하는 기원, 발생에 해당하는 스펠링, origin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origin이 발생인데 ab라는 접두어가 away잖아요. 멀리잖아요. 그래서 발생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abortion이 그런 발생을 못하니까 낙태라는 말이 되고, 동사로 abort란 동사 중단시키다, 그만두다라는 동사로도 이제 꽤 많이 쓴다는 거. abortion과 abort 같이 보겠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임신 중절이라는 말이니까 자 발음하시면 termination이나 miscarriage나 이 carriage라는 말이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만실이 영어로 delivery room이에요. 분만실이 뭐라고요? delivery room이요.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황새가 왜 주머니에다가 보자기에다가 애를 싸가지고 우리는 삼신할머니가 데려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황새가 보자기에 아기를 싸가지고 황새가 날라서 이제 데려다 준다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낳는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carriage라는 말이 이제 분만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 miscarriage가 그렇고요. 자, 그다음 예문 읽으시면 as a Catholic, he does not believe women have the right to have an abortion. 여기까지 보면 이제 캐톨릭 천주교는 이제 낙태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믿지 않기를 여성이 낙태를 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라고 믿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다음 읽어보죠. Because it kills an unborn child에서 이제 그 뱃속에 있는 아이라는 거죠. 이걸 죽인 것이다. 다음, along with many others, he believes that aborting a fetus에서 이 fetus가 태아라는 말이에요. 태아. fetus가 태아고 단계가 있는데 embryo라는 명사가 있는데 embryo는 우리나라 말에 배발생 단계 할 때 배. 그래서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을 때는 새인지 사람인지 뭔지 모른다 하는 그러다가 이게 자꾸 커지죠. 그렇죠?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상태에다가 3개월이 지나면 피러스로 바뀌게 돼요. 사람의 경우는. 근데 이 부분에 FET가 생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난 아기는 잘 살리면 인큐베이터 같은 거 집어넣고 그러면 어쩜 좀 살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산성이어서 이런 형용사도 있어요. 자, 발음하시면 effete 하는데 기력이 다한, 힘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fetus는 그런 태아인데 aborting a fetus, 태아를 태어나지 못하게 즉 죽이는 것은 is the same as에서 the same하고 as가 셋이 같이 다니죠. the same as로. 뭐나 마찬가지냐면 murdering a helpless victim을 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helpless 이제 무력한, 힘이 없는 이라는 좋은 형용사죠. 자, 그다음에 abort가 이제 동사로 중요하니 예문 보겠습니다. 읽으시면 the pilot was first to abort take off. 자, 이 문장의 주어는 the pilot, 동사는 was first to abort까지를 다 동사로 보자. 자, was first는 had to나 마찬가지의 조동사일 뿐이고 어쩔 수 없이 abort 해야 했다. 이러니까 abort가 진짜 본동사인 거죠. 예. 그래서 뭐를 그만둬야 됐냐면 take off라는 게 이게 이륙이죠.
출발하는 거니까 off라는 게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이륙을 포기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because of problems with the plane's fuel tank에서 연료 탱크에 자 그다음에 origin이 발생이어서 이런 말은 뭐 여러분 거의 아시는데 세 번째 줄에 적응시키다 그 방향으로 저쪽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속 잘 성장해 가도록 길잡이하고 방향 설정해 주는 거를 오리엔트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동양에서 해가 뜬다라고 하는 오리엔털하고 상관이 해가 일어나는 것과 뭔가 상황이 어떤 사태가 자꾸 일어나서 발전하는 거나 관련이 있는 말이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이 그래서 방향 지침이라는 말이 되는 거며 자 옆으로 가서 토종인 완전 거기에 원래 사람이라는 말 aboriginal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특히 호주에 살고 있던 원래 원주민들을 aborigine이라고 부르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인 거죠. 읽을게요. 가시면 Most of the aboriginal plant species have been destroyed by farming and land development. 해서 토지 개발이라고 하는 건 산 깎아가지고 농토나 아니면 사람들 사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land development이라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most of the aboriginal plant species가 파괴됐다는 말을 이제 우리가 알겠어요. A, B. 우리 새로운 접두어들을 하고 있습니다. A, B가 away여서 전부 다 멀리 가고 안 좋아지는 말들을 얘기한다는 거. abduct가 유교하다 표제어고 duct 동그라미의 뜻은 lead, 이끌다는 뜻이 있어서 product라든지 또 reduction이라든지 그런 많은 말들을 만들죠. 근데 멀리 끌고 가서 그렇게 된 거고요. 끔찍이 싫어하다라는 말 of horror의 경우는 HOR을 보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고 horror, horrible 하는 굉장히 무섭고 싫다는 거죠. 그리고 법을 폐지할 때 쓰는 대표적인 단어가 abolish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삼가하다는 중요한 동사 abstain이라는 말에 tain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에 손으로 꽉 움켜잡고 있는 hold가 어떤 어감인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taint 동그라미 hold하고 무슨 단어 했냐면 아웅산 수지 여사는 구류 상태로 19년이나 있었대. 그럴 때 구류 detaintion이라는 말이나 또는 암기하다, 기억하다, 보유하다라는 동사 retain이라는 말을 공부하면서 taint이 hold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많이 했었고요. 다음 줄을 보면 그 석방이라는 말이 있는데 absolution 발음 여러 번 absolution 자 AB 동그라미의 뜻이 away 그러니까 풀어서 멀리 가게 한다라는 말이 absolution이 된다 이런 것도 좀 딱 외워버리면 되게 좋겠습니다. 나머지 말이 좀 어렵죠. 다음 기회에 하고 그다음에 102번 자 너무 중요한 행위사 발음은 anonymous 이번에 지방직 시험 답이었죠. 자 그 ONYM이라는 스펠링은 우리가 잘 아는 네임의 변형이다. 네임하고 사실 비슷한 거다. N도 있고 M도 있다. 근데 AN이라는 스펠링은 없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anonymous는 익명이라는 말이 된다. 쉬운 말로 바꾸면 unnamed. 예문 읽으시면 Gamblers Anonymous is a fellowship of men and women who share their experience, strength, and hope with each other.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Gamblers Anonymous라고 하면 익명의 도박꾼들이라는 말인데 형용사를 뒤에 보냈죠? 원래는 Anonymous Gamblers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형용사를 뒤로 보내는 건 불어에서 이렇게 합니다. 불어는 긴 형용사는 명사 뒤에다 써요. 그래서 불어식을 따르고 있는 거고 이제 fellowship 할 때 fellowship은 이제 클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십니까? fellowship이 클럽이라는 거? 거기다가 적어두세요. 클럽이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동아리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서강대학교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저희 애기 아빠랑 저희 꼬마애들 3명이랑 그다음에 걔네들보다 어린 조카애들 3명이 있어요. 그래서 6명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근데 애들의 나이가 초등학교 1, 2, 3, 4 이렇게 쪼르륵 4명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 3, 4와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데리고 다닌 거죠. 근데 그중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랑 이제 저희 중학교 3학년짜리 애랑 같이 다니는데 중3이니까 서강대학교 왔으니 학교를 구경을 해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학생회관에 저 학생회관에 가면 동아리들이 많이 있어. 동아리방을 한번 구경하고 와라 이랬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병아리가 있대 병아리. 병아리 보러 가자. 자, 그게 펠로우십이에요. 병아리 말고 동아리. 자, fellowship of men and women. 그다음에 who share에서 그 사람들이 share their experience에서 그들의 경험, 또 힘, 그리고 희망을 서로와 이제 공유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하냐면 so that
They may solve their common problem,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and help others, 다른 사람을 도와서 to recover from gambling addiction에서 도박 중독으로부터 회복을 하려고 그런다라고 이제 잘 읽었습니다. 한번 다시 읽죠. 자, 소리 내면 Gamblers Anonymous is a fellowship of men and women who share their experience, strengths, and hope with each other, so that they may solve their common problem and help others to recover from gambling addiction. 예, 명사형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발음 anonymity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nameless 굉장히 쉽고요. incognito라는 말은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 연습 여러 번 하고 incognito. 예, 이렇게 만만치 않은 단어를 내가 외울 수 있을까? 자, 외울 수 있는 이유. 중간에 알아차리다라고 하는 스펠링 cogni. 자, COGN까지가 알아차리다라고 볼만 한 이유는 알아차리다라는 대표적인 동사 recognize. 자, recognize라는 말에 RECOGNIZE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recognize의 cog을 보고 recognize incognito의 cog을 보고 알아차리다인데 in이 부정어니까 알아차리지 않게 남모르게 이런 말이 된다. 주로 이제 부사로 씁니다. 알리지 않고 뭘 하다라는 부사.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는 The celebrity went to the conference incognito to avoid being harassed by journalists. 자, celebrity는 유명인사. 컨퍼런스에 갔는데 남들이 자기를 알아채지 못하게 간 거죠. 그 왜 그랬냐면은 avoid 다음 ing, 그다음 being harassed 다음에는 괴롭힘을 당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journalist에 의해서. 기자들이죠. 그다음에 pseudonymous라는 좋은 형용사 소리가 pseudonymous 연습하고 pseudo는 항상 가짜라는 말이고 가명을 쓴 건데 특히 필명, 작가의 필명을 얘기하고요. 역시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딱 이런 내용으로 나왔어요. 예문 읽으면 In the 19th century, many female writers published pseudonymous books. 여기까지 보면 그러니까 19세기면 이제 옛날이죠. 옛날에 그 여성 작가들이 pseudonymous 책들을 출판하는데 to ensure that 하면 ensure가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중요한 동사고 항상 대절을 취한다고 다음을 보장하는데 그들의 작품들이 would be accepted by the male dominated public 해서 남성 지배적인 대중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려면 여성을 썼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male 수도님을 사용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옆으로 가서 그 NYM은 다 이름 혹은 단어예요. 그래서 acronym이라는 말은 acro가 높다는 뜻이니까 그 이렇게 긴 말을 줄여서 말한 것. 공시생 이렇게 말하는 국금사 이런 거. 예, 그런 게 acronym이죠. 자, 읽어보면 WASP is an acronym for White Anglo-Saxon Protestant. 그래서 미국의 지배 계층인 백인이며 앵글로색슨 계열의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줄여서 WASP이라고 한다. 그다음 동의어 반의어 시노님, 엔토님 꼭 알아야 될 말이고 여러 가지 또 되게 많습니다. 요새 제가 좀 되게 관심 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소리 내보시면 하이퍼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이퍼라는 스펠링은 반대말이 하이퍼라고 하는 스펠링이에요. 하이퍼는 높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퍼는 고의 반대말 낮다는 거죠. 그럼 하이퍼님이란 단어는 뭐냐면 걷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다양한 걷는 방법이 있잖아요. 절뚝거리며 걷다, 씩씩하게 걷다, 쿵쾅거리며 걷다, 라든지 휘청휘청 걷다. 그런 말들은 걷다라는 큰 글자의 밑에 있는 단어들이죠. 예, 그렇게 공부하는 거, 이런 단어들을 하이퍼님이라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절뚝거리다라는 동사, 림프 봤네요. 다양한 걷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 예.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게 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어휘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파워드처럼, 어근에다가 뭐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방식을 제가 계속 써왔었는데, 보다 어릴 때는, 이거는 좀 사고를 많이 해야 되니까, 어릴 때는 하이퍼님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접두어 확장을 보시면, A가 not이라는 의미로, amoral 하면 윤리 없다. 그리고 또, atheist는 뭐라고 써 있어요? 신이 없다. 그 다음에 atypical 하면 전형적이지 않다. apathy 하면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또 amorphous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amorphous 뭐라고 써 있어요? amorphous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형태가 없다. 그러니까 morph가 항상 형태니까. 그 다음 atrophy는 기력이 없다.
트로피가 기력이란 뜻이니까 그 트로피 받았다는 그 트로피 같은 겁니다. 막 힘이 나는 거죠. 근데 A가 없으니까 무기력증. 그다음 agnostic은 뭐 하지 않는다? 알 수 없다. 신이나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신이 없다는 사람은 atheist. 그런 건 알 수 없다는 사람. agnostic. 예, 이렇게 말이 달라질 때 A가 다 not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발음은 encounter. 자, encounter는 카운터가 맞은편. 그 다음에 en이라는 거는 make이라든지 어떤 것을 유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맞은편에서 오던 것을 우연히 맞닥뜨린다는 말인데 영어에서 되게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입니다. 우연히 맞닥뜨림. 자, 우연히가 영어로 by chance 혹은 by accident 딱 두 개의 표현이 있고 meet by chance meeting 또는 experience 어떤 것을 경험하는 걸 encounter라고 하고 예문 읽으시면 The explorers weren't sure what they would encounter deep in the African jungle.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면 사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문법식에 잘 안 배워야 될 내용인 게 what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자 칠판 보시고 The explorers 그다음에 weren't sure 그리고 왓절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여튼 필사적으로 종속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자 무슨 사절인지 무슨 사절? 명사절. 어떻게 알았냐면 what은 항상 명사절이니까 자 명사절이라고 썼는데요. 그러면 이 명사가 문장 성분이 뭐예요? 명사가 있으려면은 주어 역할을 하거나 보어 역할을 하거나 대상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맞지요? 자, 그러면 목적어예요, 얘가? 그럼 얘가 목적어다. 우리 식으로 하면 대상어다. 자, 맞아요? 무엇의 목적어예요, 그러면? 목적어란 동사의 목적어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여야 하잖아요. sure의 목적어예요? sure가 그 형용사잖아요? 형용사에도 목적어가 있어요? 좀 그렇죠? 틀린 문장이구나. 아니죠. 예, 맞아요. 맞는 문장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보다 쉬운 해석은 원래는 be sure 다음에 전치사를 써요. I'm not sure 다음에 I'm sure 다음 전치사 of죠. 예, of. I'm sure of something 이라고 하는 of. 원래 전치사의 대상이었는데 형용사 다음에 대절이 나올 때는 전치사는 완전히 없어져요. 그런데 WH절이 나오면 전치사를 써도 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of가 가로예요. 자, 그러면 they were sure. 그들은 확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확신을 하니까 아는 내용이니까 얘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면 they were sure 다음에는 여기다 that 쓰겠죠? 그러면은 이 that은 they were sure of that에서 of가 탈락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여전히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인할 것은 대절 앞엔 전치사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있으면 안 돼요. 근데 WH 절 앞에 전치사 쓰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런 거는 확실해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they were sure라는 말은 they believed나 마찬가지죠. 그들은 확신했다라는 말은 they believed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they weren't sure라는 말은 they didn't know 라든지 they wondered나 내용상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의미상 대상이 꼭 필요하죠. weren't sure라는 말이 형태상은 형용사지만 사실은 타동사 같은 역할을 하죠. 확신하지 않았다는 건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이라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은 확신했다는 건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y were sure하고 they believed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내용상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말할 땐 뜻으로 말하는 거지
품사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they were sure that, they were sure what 이렇게 말을 하면은 what을 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다. 그 지점을 문법에서 설명을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못한 것이 안타깝다라고 지금 보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책에서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the explorers weren't sure what 해가지고 그들은 확신하지 않았는데 what they would encounter 해서 그들이 무엇을 맞닥뜨리게 될지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다시 칠판 보시고 제가 우리는 필사적으로 라고 하는 부사를 넣어서 말을 한 것은 종속절이 나오면 첫째 꼭 따지고 둘째 what은 스스로 명사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꼭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what은 종속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구나 대상어 역할을 하는구나. 뭐예요? 주어의 대상어예요. what이? 대상어다. 자, 무엇의 대상이다. encounter의 대상이다. encounter는 meet이라는 말이니까 항상 대상이 필요한데 encounter 다음에 대상이 없다. 왜냐하면 what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동 무엇을 그들이 맞닥뜨릴지 이렇게 읽는다. 됐고 그다음에 deep 밑줄 긋고 품사 부사다. 예, 부사. 형용사가 아니다. 그래서 deeply라고 ly를 쓰면은 마음속 깊이 감동받았다. 그러는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 된다는 걸 ly로 표현하는 거고 공간상 깊이, 공간상 높이 이럴 때는 high나 deep이라는 형태를 쓴다라는 얘기는 공통영어에서도 설명을 하는 되게 좀 기본적이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는 다시 말아요. deep을 사전 찾아보면 무슨 사이기도 하고 무슨 사이기도 하다? 형용사이기도 하고 부사이기도 하다. 그런 단어 대표가 누구? 형용사이기도 하고 부사이기도 해 대표. fast. hard나 fast. hard의 경우 뜻이 달라져 버리니까 좀 전형적인 경우가 아니고 fast라는 말은 fastly가 아예 없다. 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들어봤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사예요. 근데 deeply라고 쓰면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버리죠. 그래서 deep in the African jungle에서 거기 깊이에서 무엇을 맞닥뜨릴지 알 수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돼요. 맨날 영어에서는 그렇지만 이러면서 앞에 모른다 이러면은 그렇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다.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모른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 안 하지.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자, 한 가지. One thing was for certain. 자, for certain 밑줄 긋고 무슨 사? 형용사라고 보는 게 낫죠. 그렇죠? 형용사 역할을 하죠. But one thing was certain 해도 되는데 for certain이라고 certain이나 for certain이나 거의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구나. It was going to be a wild adventure. 그래서 굉장히 와일드한 그 경험이 될 건, 모험이 될 건 분명해요. 그 다음에 they 읽으시면 they ended up battling raging fears, ferocious beasts, and the numerous bouts of malaria throughout the journey. 자, 그러면 raging부터 쭉 밑줄 그으셔서 malaria까지 밑줄 그은 다음에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W로 시작한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W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찾기에는 모르는 단어 너무 많죠? 자, raising이라는 형용사는 명사형 rage에서 왔어요. R-A-G-E. R-A-G-E는 표제어예요. rage는 경로, 엄청나게 열내는 거예요. 근데 강이 엄청나게 열을 내요. 어떤 강인지는 알겠죠? 예, 잠잠히 오르지 않고 경랑치는 강. 그리고 ferocious beast 할 때 ferocious는 표제어는 아니지만 자, 소리 내보시면 fierce가 뒤에서 표제어인데 fierce를 ferocious 바로 밑에다가 좀 모양 그 스펠링을 맞춰서 한번 써보세요. F 바로 밑에 F를 쓰고 I-E-R-C-E를 쓰고 나면 F-I-E-R-C-E를 쓰고 나면 fierce하고 ferocious하고 스펠이 상당히 겹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슷한 말이에요. 이제 ferocious는 이건 굉장히 좀 맹렬하고 우리말로 하면 ferocious 잔인하고 난폭한이라는 말이 ferocious에 많이 들어가 있고 fierce는 좀 맹렬하다는 뜻이 많아요. 잔인하고 난폭하다기보다 맹렬하다는 뜻이어서 fierce 다음은 competition이라는 명사를 많이 붙여요. 자, 소리 내볼까요? fierce competition. 경쟁을 굉장히 맹렬하게 할 때 fierce competition이라고 하는데 ferocious는 beast를 수식해요. 그러니까 난폭하고 잔인한 거죠. beast가 뭐예요? 맹수. 미녀와 야수할 때 그 맹수를 beast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numerous라는 형용사는 물론 어디에서 왔고요? number. 셀 수 없이 많은 bouts of malaria 있는데 이 bout이라는 말은 빵 터짐이라는 거예요. 빵 터짐. 거기 뭐가 있어요? out. 어떤 일 빵 터지는 걸 bout라고 하고
그래서 말라리아가 여러 번이나 우르르 빵빵 터져가지고 고생을 했다는 거죠. 말라리아 그 모기가 뭐 일으키고 말라리아 걸리면은 아마 열나고 아마 설사하고 막 그런 식이 되고 그러죠. 자, throughout the journey 해가지고 이런 자 이제 됐습니까? raging부터 말라리아까지 W 시작하는 한 단어. 다시 읽어볼게요. 자, the experience. 자, 소리 내시면 the explorers weren't sure what they would encounter deep in the African jungle, but one thing was for certain, was going to be a wild adventure. They ended up battling raging rivers, ferocious beasts, and numerous bouts of malaria throughout the journey. 자, raging부터 malaria까지 W 시작하는 한 단어. wild. 영어에 말하는 방식은 항상 wild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그걸 상술해 준다는 거죠. 됐습니다. 예.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을 가서 우연히 마주치는 거를 달려가다가 꽝 발음 run into 참 많이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come across 역시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 across는 맞은편이죠. 맞은편에서 오던 애랑 쿵. chance on 역시 많이 쓰고요. 그다음 bump into 꽝 부딪혔다고 bump into 거기서 다 거기인데 일단 먼저는 그 run into하고 come across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붙이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되 confront 표제어라고 여러분 confront 표제어라고 표시하셔서 확인 자꾸 해두고 그다음에 counter가 맞은편이라는 것으로 이제 단어들을 보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말은 두 번째 줄에 상대방 우리 학원에 제가 있으면 다른 학원에 누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쪽 유명한 영어생이 있겠죠. 그럼 그 영어생하고 그 영어생이 저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counterpart가 되는 거죠. 그리고 countermeasure 그럼 measure가 조치인데 견제 조치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countervail 하면은 이게 상세하다 이것도 많이 쓴 단어고 veil 동그라미를 힘이라는 뜻으로 명확하게 읽을 수 있으면 자 veil이 힘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 이유는 우세하다 주어가 우세하다 이기다라는 중요 동사 prevail을 아니까 그리고 counterfeit 예, 이 정도 가십시다. 자 FEIT가 do make 만들다 얼마 전에 우리가 proficient를 공부했고요. 그때 봤던 하다라는 말인데 맞은편 것을 만들다 이러면은 모조품을 만든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모조품의 대표니까 counterfeit 공부해가지고 꼭 기억하기로 예문 읽으시면 Our dealers must watch out for counterfeit masterpieces sold as genuine paintings. 자, our dealers가 그 다음에 조심하다, 경계하다라는 중요 표현 watch out. 자, 이제 for를 붙여줘서 watch out for watch out은 뭐 조심해 딱 이거니까요. 예. watch out for counterfeit masterpieces 했고 걸작이란 좋은 단어 masterpieces sold as genuine paintings 하면 진품이란 좋은 단어 genuine 이런 단어들을 잘 표시해서 공부를 많이 해두면 그래야지 영어가 되는 거지 이 단어를 이렇게 많이 모르면 뭐 영어가 안 되는 게 또 당연한 거죠. 예. 자 옆으로 가서 en이라는 게 할 수 있게 하다로 법을 제정하다 발음 enact 그 다음에 enchant는 굉장히 좀 이쁜 말이거든요. 그 enchanted라는 형용사 소리 내보시면 enchanted 그 마법에 걸린 사랑 이래가지고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홀리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럴 때 딱 쓰는 말이 발음하시면 enchanted 예, 딱 그거예요. 자 예문 읽으시면 everyone was enchanted by her beautiful singing voice. 자, 이 단어가 되게 이쁜 것이 그 chant 동그라미 원래 뜻이 송이거든요. 송 마법에 걸려서 막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분위기가 아주 따뜻하고 나중에 마법 깨고 나면 되게 잔인하겠지만 자 그다음 둘러싸다 동봉하다 많이 쓴 단어입니다. 발음 enclose 자 어디다가 뭘 집어넣고 en이라는 게 여기서는 안쪽에 넣었다는 뜻이 분명히 있죠. enclose는 집어넣은 거고요. 집어넣어서 들어갔던 걸 나중에 다 드러내요. 드러내면 무슨 close라고 할까요? disclose disclose라는 말도 있죠. 드러내다, 누설하다 이런 식이 되는 것. 좀 내려오시면 법으로 규제하다, 단속하다라는 중요한 단어 enforce. 이때는 force를 무력 이런 식으로 읽어주셔야겠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제목을 붙이다는 뜻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자격을 주다는 뜻도 있는 중요 단어 entitle은 전에 empower의 동의어로 공부했던 단어예요. 자, 옆으로 발음은 obesity. 자, obesity라는, 이건 너무 중요하죠, 진짜 요새. 자, es 동그라미의 뜻이 원래 it에서 모양이 꽤 달라졌지만, 그 다음에 ob이란 접두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좀 지나치게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오비가 대체로 안 좋은 말인데 좋을 때도 있긴 있어요. 딱 몇 개 안 되지만 오비가 좋은 뜻일 때는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데 obtain이라는 게 얻다잖아요. 좋은 말이죠. 그다음에 offer라는 말이 제공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비가 아주 드물긴 하지만 누구에게라는 to를 쓴다. to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그래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건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이 두 개가. offer나 obtain 너무 많이 쓴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다른 경우들은 오비가 들어갔다 하면 거의 이제 안 좋은 말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오비스리는 심하게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비만이 된 거죠. 그래서 동의어 읽어보시면 overweight이 되겠고, 자,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obesity can lead to several serious health problems, such as heart disease, diabetes, and certain types of cancer. 이게 대표적인데, 그 중에 다이아베티스라고 하는 병을 당뇨. 예, 당뇨.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자꾸 해둔다. 다이아베티스라고 하고 스까지 꼭 읽으시고 그럼 안에 다이아베티스가 주어면은 이주로 받으실래요? 아로 받으실래요? 자, 이 s는 복수란 뜻이 없다. 예, 그렇죠? 그래서 다이아베티스 그냥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다이아베티스 is가 돼야겠어요. 병 이름 중에 s로 끝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가 홍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홍역. 홍역이 한동안 없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또 얘기가 되는데 자, 발음하시면 measles. 이제 is로 받아야 돼요. measles s도 diabetes s처럼 병 이름 다음에 s가 붙으면은 다 또 뭐 다른 것들은 헤파타이티스 이런 게 생각나는데 이렇게 또 타이티스라고 끝나는 말은 타이티스 자체의 뜻이 있어요. 그 염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헤파가 항상 헤파는 간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헤파타이티스는 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염, 무슨 염 할 때 그 타이티스 뭐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그 s는 전혀 복수란 뜻이 아니고 그냥 이름일 뿐이니까요. 자,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라는 좋은 표현, not to mention. 말할 것도 없이 an obese person, 비만인 분은 has much more difficulty 하고 difficulty 밑줄 긋고 가산 불가산. 양으로 취급했다, 개수로 취급했다. 양,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이제 원칙은 양이기 때문에 much more라고 쓴 거고 만약에 개수면은 much more가 아니라 many more. 예. 원칙은 그렇게 돼야지 돼요. 자, 그다음 제가 원칙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원어민조차도 조금 헷갈릴 때는 있어요. 섞어서 써. much more를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many more라고 할 자리, 그러니까 many more cars 이래야 되는데 many more books라고 해야 되는데 much more books라고 실수할 때가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books는 세는 거고 cars는 세는 거니까 many more가 되고 그런 규칙이 있다는 거죠. 네, difficulty는 워낙 불가산 명사고요. 이걸 가산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뭐 하면서냐면 completing basic tasks.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basic tasks라고 자 여러분 basic tasks 밑줄 그으시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참 이런 것도 정말 잘 얘기하고 싶은 지점인데 그 basic tasks라는 말을 들으면 아하 이래요 뭘까 이래요 뭘까 그러죠. 예, 뒤에서 꼭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명사들은 거의 대명사예요. 거의 대명사라고요. 기본적인 업무들,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things라는 명사는 거의 대명사 아닙니까? something은 대명사로 취급하면서 things는 대명사인가 일반 명사인가 사람들이 이래요. 근데 사실은 뜻이 뚜렷한 명사와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명사들이 있다고요. 지금 내용상 basic tasks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뒤에 바로 발음하시면 like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 거고 breathing and walking then someone who is healthy. 물론 그럴 것이다. 자, 내려오셔서 단어 친구에 보시면은 그 아기가 통통하고 건강해 보이는 이런 예쁜 형용사 chubby. 예. 아, 이런 애들 너무 예뻐요. 자, 예문 읽으시면 the chubby baby had round rosy cheeks. 예, 정말. 막 손이 막 가죠. 자, 육중한 발음하시면 corpulent. CORP 동그라미 body. 그래서 굉장히 체격이 좋다는 거. 이제 뭐 귀엽고 이런 거랑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딸딱막하고 통통한 그래서 out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자, 발음 stout. 아까 말라리아 같은 거 빵빵 터지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bout. 예, 그거랑 이제 스타일이 비슷한 말.
예문 읽으시면 Despite how artists often depicted him 예,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부분인데요. 뭐냐면 despite 전치사잖아요. despite 다음에 원래 명사 쓰는 것만 주로 보잖아요. 근데 despite 다음에 절을 많이 써요. 근데 절을 쓸 때는 이제 여러 장치들 좀 써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장치가 despite the fact that 자 소리 내볼까요? despite the fact that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despite the fact that을 한 단어로 말하면 although예요. 근데 although는 비록 이렇지만 이거 despite the fact that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더 단단한 느낌을 주는 건 despite the fact that이죠. 네, 어떤 이런저런 방식을 써서 despite 다음에 절을 꽤 쓴단 말이죠. 그래서 how artists often depicted him 하면 depict의 뜻이 묘사 아시죠? 예,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를 묘사했던 방식은 어쨌건 간에 Napoleon was actually a short and stout man 해서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예술가들 그린 거 보면 되게 막 멋있고 막 그렇지만 되게 막 훈남으로 그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 식용성에 발음하시면 edible, 그럼 먹을 수 없으면 inedible. 자, 오비가 들어가는 안 좋은 말들. 물론 이제 object나 oppose가 대표일 거고요. 그다음에 방해하다라는 좋은 단어 발음하면 obstruct 이런 거는 꼭 알아야겠다. 물론 접두어를 바꾸면 construct 같은 좋은 말이 나온다. 그다음에 밑에 obstinate 말만 들어도 막 되게 숨이 막혀요. 자, obstinate는 동그라미 중간에 서 있다. 아주 끝까지 아주 지독하게 서 있네. SIN까지도 stand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리다 obscure 표제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소리는 obscure 되게 많이 씁니다. obscure라는 말을.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길 좋아하니까 또 무엇이 가려져 있다라는 말도 되게 민감해 하거든요. 그래서 표제로 넣었고 또 망각도 표제합니다. 발음은 oblivion. 말이 좀 멋있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특히 영문과 출신이신 선생님들이 선택하게 자꾸 넣는 또 묻고자 하는 그런 단어죠. 그다음에 역겨우는 얼마 전에 obnoxious라는 말을 NOX 동그라미 harm이라고 공부한 건 언제였냐면 무해한이라든지 또는 무죄의라는 형용사 innocent를 공부하다가 NOX가 harm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obsequious는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고 offensive이라는 형용사는 너무 중요하여 미리미리 빨리 알아야 될 불쾌한이라 아주 대표적인 단어고 나머지는 아실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중요한 말 발음하시면 paraphrase. 자 phrase라는 말의 뜻이 말하다죠. phrase가 말하다죠. 문법에서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phrase가 문법 영어로는 구. 문법 영어로는 구. 자 그러면 여러분 phrase가 구라 그러면은 북은 구예요, 국이 보이는 구예요, 구가 아니에요, 보이. 구다, 구가 아니다. 구 아니고 뭐다? 단어다. 예, 그런 거죠. 보이는 그냥 단어일 뿐이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다가 a boy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이제 구가 된 거죠. 그러면은 구라는 거는 아까는 말이었어요, 말이 아니었어요? 보이는 말이 안 돼요. 보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기를 낳았대? 이러면 대답을 보이라 하겠어요? 보이라 하겠어요? 보이 이럽니다. 그냥 보이라고 안 합니다. 예. 말이 안 돼요. 근데 보이라고 하면은 남자애를 낳았구나, 한 애를 낳았구나가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영어에서 boy라고 하지 않아요. 사내에 이럴 때 boy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그러면 Jack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이름을 뭐로 지었대? 그러니까 Jack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건 구예요, 구가 아니에요? 구다, 번쩍. 많이 손 드셨어요. 구가 아니다, 번쩍. 예. 솔직히 구가 아니다 손 들고 싶은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구가 아니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얘기할 때 구의 정의를 어떨 때 구다. 단어가 2개 이상 있어야 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2개 이상 있어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한 단어라도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단어라도 충분히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라는 것에 대해 단어가 꼭 2개 있어야 된다라는 정의는 없애야지 돼요. 그것 때문에 구가 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a boy came to 이렇게 말하면은 얘가 구인데 이걸 Jack came
to라고 하면 갑자기 구가 아니다? 맞는 얘기다, 이상한 얘기다? 이상한 얘기예요. 예. 어보이하고 잭이 같은데 왜 어보이는 구고 잭은 구가 아니야? 그러면 구라는 게 뭐냐고.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그 말덩어리를 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라는 말 자체의 뜻이 phrase라고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건데, 의미가 있는 말이면 됐지. 그게 세 단어, 두 단어 이상이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거기서 두 단어라는 얘기를 자꾸 했던 이유는 보이는 구가 아니기 때문에, 북 하나만으로는 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북스는 충분히 구가 되죠. boys는 충분히 구가 되죠. 제 말 아시겠죠? 예, 그래서 paraphrase라는 말에서 알다시피, 그래야지 이 phrase라는 말 정확히 알게 되는데, phrase는 말이에요. 말이 되는 거냐. 그 boys 충분히 말이 된다. 근데 boy는 말이 안 된다. 요걸 얘기하고 싶어서 두 단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대체로는 두 단어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 단어짜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 I가 왜 구가 안 되냐고. 자, 그러면 paraphrase라는 말은, 그래서 phrase는 말인데, para는 side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얘기를 옆으로 바꾸어 말한다라는 게 paraphrase예요. 한 얘기를 다시 바꾸어서 보다 쉽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거나 그러는 거죠. 자, 쉬운 말로 바꾸면 발음하시면 reward이고요. 자, 예문 할게요. 읽으시면 since, 여러분 since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왜 since를 썼어요? 이유를 말하는 부사절을 써줄게요. 라고 since가 얘기한 거죠. 예,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since라는 말이 왜 써 있는지. 자, 그럼 부사절이 끝나고 나면 주절을 말할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since 주어. The student was unable to paraphrase the reading assignment. 여기까지 끝났죠. 그러면 학생이 뭘 할 수 없었냐면, the reading assignment에서 어떤 읽을 과제가 있었는데, 지가 읽었으면 그걸 paraphrase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The reading assignment를 그 과제를 자기가 읽었으면은 paraphrase 할 수 있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기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읽으시면 everyone knew that he hadn't done his homework. 안 했구나. 그 다음 he didn't even know which story they had been assigned to read the night before. 해서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를, 자 그럼 종속 접속사가 which story. 위치가 아니라 위치 스토리죠? 맞습니까? 예. 이제 위치 스토리를 같이 묶어서 세모 표시를 해줘야지 된다. 왜냐하면 종속절의 주어는 they, 동사는 had been assigned to read. 그게 동사죠. 1도로 할당받았다가 전부 동사구가 되는데 had been assigned to read 한 다음에 무엇을 1도로 할당받은 거예요? Which story? 어떤 이야기? 그렇게 간 거죠. The night before는 시간부사. 그 전날 밤. 됐죠? 예. 여러분, 좀 전에 had been assigned to read를 한꺼번에 동사로 표현하는 거 어떠세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동사는 had been assigned까지가 동사라고 얘기하죠? 그거하고 had been assigned to read까지 전부 동사로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말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할당받았다는 게 본동사예요. 1도록 할당받았다에 1도록이 중요한 거예요. 1도록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진짜. 이건 되게 새로운 시각인데, 진짜 새로운 시각이에요. 그런 얘기는 아마 여러분 아무 데서도 못 들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게 참 맞는 얘기예요. had been assigned to read 하면 read를 크게 읽지 had been assigned가 크게 읽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요새 맨날 제가 얘기하는 딕슨이라고 읽는 책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걸 너무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정말 기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은 they had been assigned to read 할 때 사실 분명히도 had been assigned to read 하면 read에다가 세게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읽고 나서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건 결코 아니어서 이 말을 누구나 들으려고 하는 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해주는 문법학자가 없었는데 그 선생은 assign이라는 동사는 secondary verb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차 동사고 그다음에 read라는 동사는 primary verb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primary verb는 딱 보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assign이라는 동사는 할당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아하가 안 되는 거죠. 뭐 하라 그랬는데
라고 하는 그 뭐 하라고가 꼭 기다려지는 거죠. 그렇죠? 예. 정말 참 많은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설명을. 제가 되게 궁금해했던 것이 try라는 동사 다음에 우리가 맨날 배우는데 I try to 다음에 뭐 study 뭐 English라든지 또는 I try to 뭐 get it 간단하게 이렇게 합시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노력한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읽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얻기를 노력한다는 거예요? 위해서예요. 그러면 try가 자동사고 이거는 목적부사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면은 I tried getting it. 그걸 한번 얻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ing는 그러면은 이거는 I try getting it 하면 나는 그것을 얻기를 시도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우리말로 적용을 하면은 그것을 얻기를 시도한다. 이렇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얻기를 노력한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라고 해야 될지 또는 부사라고 해야 될지 사실 애매하다고요. try 다음에 to ing. 근데 그걸 다 그냥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것을 목적어인데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삼거나 ing 목적어로 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원어민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너한테 object로 여겨지니 object가 아니고 purpose로 여겨지니 그럼 purpose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이걸 목적으로 얘기하는 게 틀리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거, 뭘 고쳐야 되는가? 그러면 그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다는 거죠. try라는 동사는 사실 try에서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try to get it 하고 그다음에 try 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제 ing를 뒤에 쓴 거죠. 그러니까 처리가 조금 달라지지만 try to get 어쨌든 분명한 건 try는 자체적으로 분명하지 않고 get이란 동사는 무엇을 얻는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 말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뒤에 그럼 ing 쓸 때는 왜 ing 썼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가서 assign이란 동사가 충분히 본동사가 못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나 수동태가 되었을 때 be assigned to 동사. 그럼 그 뒤에 있는 read가 충분히 본동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실 뭐 be assigned to라는 건 had to나 마찬가지잖아요. 할당 받았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should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동사 그게 쭉 잡아준 겁니다. 그럼 내려오시고 rephrase 같은 말, 뭐 restate, 뭐 이런 말이 되는 건 state가 무슨 뜻이 있으니까 언급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phrase는 역시 state처럼 말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단어 친척 오셔서 예언을 발음하시면 prophecy라고 하는 것을 발음을 여러 번 해주시고 이 prophecy라는 말에 대해서도 되게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예언이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예언? 그냥 좀 가십거리죠. 우리나라에서 예언은. 그런데 서양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베이스잖아요. 기독교의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앞에가 구약이라 그러고 뒤에가 신약이라 그러면은 구약 성서에 옛날에 뭐 아브라함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노아의 방주 뭐 그런 얘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다 예언서예요. 상당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예언을 한 거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쓰는 말이 발음하시면 이 단어예요. 바로 발음하시면 prophecy고 그런 예언자를 prophet이라고 P-H-E-T를 쓰는데 우리 문화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 단어가 그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지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신성모독이라고 blasphemy, 자 소리 내시면 blasphemy 이런 것도 되게 종교색이 강한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굉장히 종교색이 강하죠. 우리나라는 뭐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유교라는 게 사실 종교라고 하기가 어렵고 신이 없으니까 유가에는 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불교에도 부처님 유일신이에요. 거기 그렇지 않죠. 불교는 불교 다니시는 분 솔직히 말해서 나 불교다. 아 좋아요. 유일신이에요, 부처님이? 그죠? 여러분 계시죠? 여러분 계시잖아요. 부처님 말고 보살, 뭐, 무슨 보살, 막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처럼 이렇게 유일신으로 통일된 체제에서 통일된 어떤 경전 하나를 가지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죠.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그래서 신성모독 이런 말도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고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런 종교 때문에. 자, 발음하시면 blasphemy. 자, 그러면 예문 읽어볼게요. 소리 내시면 The Taliban executed several townspeople for blasphemy by breaking Islamic laws. 자, 이슬람 밑줄 그으시고 여기 유일신이에요? 다신교예요? 그 쉬운 게요. 이건 되게 쉬워요. 그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유대교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세 개 뭐뭐뭐요? 기독교, 이슬람, 유대. 이들은 뿌리가 같아요. 구약을 거의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 다 독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독하잖아요. 예, 엄청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 되게 독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처형해버리잖아요. 처형하다 발음하시면 execute. 자, 그럼 접두어 확장. 보시면은, 이제, 패라라는 게 옆이어서 우화 발음하시면, parable. 그럼 parable이, 그런 거죠, 사실. 사람 얘기를 직접 하지 않고 동물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돌려서 옆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말한다고 발음하면 parable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범이란 되게 멋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paragon이라고. 자, 소리는 paragon. 발음을 또 gan이라 그래요. 이거 워낙 멋있는 단어라서. paragon이라고 특별하게 발음하는데, 모범, 자기가 모범 이상으로 생각하는 건 내 옆에 있어야 되죠? 참 이건 모범적이다. 훌륭해. 그럼 옆에 두고 일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다시 보고 옆에 놓고 기준으로 삼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paragon이라고 늘 옆에 있는다. 그래서 말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Paramount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로 영화사 이름이기 때문에 또 유명해요. 그래서 영화사 로고 자체가 뒤에 산을 갖고 있습니다. 산처럼 높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고. Parasite은 기생충은 항상 옆에 붙어 있죠? 혼자서 못 사니까요. 누구 옆에 꼽사리 끼워야 돼요. 자, 발음하시면 parasite. 예, 이런 말도 전형적인 기생충이란 말이고. parameter는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여러분 사전과 함께 보시고. 그다음 우스운 모방 발음하면 parody. 이건 영화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쵸? 예, 굉장히 일반적인 말 많이들 아시는 것 같던데. 다들 아시죠? parody라는 말. 대표적인 예 하나 해보시죠. 뭐가 뭐를 패러디한 거예요? 노래도 쓰고 그럽니까? 요새들 하는 얘기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 영화가 저 영화를 패러디한 거다. 슈렉이 뭐를 패러디한 거예요? 슈렉이 뭘 패러디했다 그런 얘기 전 못 들어봤는데. 그거 알겠다. 이번에 써니라는 영화 있잖아요. 요새 좀 유명하죠? 그럼 써니에 보면은 Dreams are my reality 이런 노래가 나오거든요. 딴딴따다단 하는 그 노래가 나올 때 주인공 여자아이한테 그 멋있는 남자가 와가지고 이거 헤드셋을 이렇게 꼽아줘요. 그러면서 그 헤드셋에서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Dreams are my reality 하는 되게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데 딱 그 남자가 여자한테 꼽아주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그 노래가 나왔던 영화를 패러디한 거더라고요. 소피 마르소라고 아세요? 예,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공 남자가 이렇게 딱 헤드셋을 꺼내 이렇게 해주는 거를 그대로 패러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을 이제 비슷하게 바꿔하는 걸 발음하시면 패러디라고 하는 거죠. 좀 내용을 아는 사람은 좀 우스워지죠. 그런 상황을 보면. 그다음에 paralysis. 자, 소리는 paralysis. 이게 마비 뒤에서 표제어로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parallel 또는 parallelism 역시 표제어로 공부할 겁니다. 중요한 단어고요. 그다음에 paranoid. 자, 소리 내볼까요? paranoid. 이게 망상증 환자 paranoia 하면 피해 망상증, 과대 망상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가로 열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에서는. 영어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패러노이아라든지 패러노이드를 보면 안 좋기도 하고 되게 좋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화가 인텔이라고 회사 아시죠? 인텔의 사장이 유명한 앤디 그로버라고 하는 사장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사장인데요. 나라가 인텔이라는 회사가 되게 안 좋아졌을 때 앤디 그로버가 들어와가지고 회사를 굉장히 키웠어요. 그래서는 다 키워놓고 책을 썼는데 Only the paranoid survive. 다시 읽어볼까요? Only the paranoid survive.
편집증 환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히트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편집증 환자처럼 미친 듯이 그 생각을 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이걸 하는데 잘 될까? 그래서 뭐 A라는 걸 하기로 하자. 그런데 B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A를 열심히 하면서 B를 자기네 팀한테 시켜. 혹시나 A가 아니면은 B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늘 조심을 하고 늘 꼼꼼하고 늘 이제 누가 공격할지도 몰라라는 조심성, 그런 항상 위기 관리, 이걸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너무너무너무 집중하면서 조심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찬사를 바치는 면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되게 그래서 좀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고호가 미쳤잖아요. 예. 모차르트도 미쳤잖아요. 베토벤도 미쳤잖아요. 말하자면 다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니체 이런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이고, 보면은 천재라는 사람들 좀 미친 광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광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이렇게 긍정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인적으로 좀 사람이 후덕하고 그런 거, 사람들 인간관계 좋고 이런 걸 되게 높이 사고, 그쪽 사람들은 인간관계는 어쩌고 뭐 자기 자신의 파괴 이런 것도 괜찮아. 근데 뭔가 이뤘다라는 거죠. 말되죠, 그렇죠?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특이하고 우리가 이제 유니크하다거나 싱귤러하다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레어하다 이런 말을 영어에서 되게 극찬이죠. 근데 유니크하고 싱귤러하고 레어하면 사실 자기는 외롭잖아요. 그리고 유니크한 사람은 친구도 없고 누가 이해해준 사람도 없고 이제 외로운 투쟁을 하게 마련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천재로 높이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그냥 우리 문화로 봤을 때는 막 쓰레기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그쪽에서는 막 되게 훌륭해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알겠죠, 그렇죠?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발음은 persistent. 자, 동그라미는 sist가 서다죠. 그러면은 per라는 접두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서 있는 이어서 끈질기라는 이란 말이고 아까 그 paranoid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persistent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런 걸 빼면은 완전 시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끈질기지 않으면은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태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또 되게 많고요. 끈질기라는 말이. 동의어 첫 번째 소리 읽으시면 tenacious예요. 동그라미 ten 이라는 말의 뜻이 hold 붙잡다여서 tenacious 하면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된 거고, 그다음에 constant도 계속 있는 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지금 좀 전에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여러분 섬뜩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되게 섬뜩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또 그 사람들을 보기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봐도 특이한 것처럼.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들은 얘기, 그 흥미로웠던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멜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봐. 하멜 표류기 아시죠? 그래서 하멜이 네덜란드에서 원래 그 일본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제주도에서 표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살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0년 살다가 우리나라 어떤 원수가 그 군수 같은 분, 그런 분은 옛날에 원수라 불렀잖아요. 근데 그분이 착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이렇게 특별히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 배를 타고 일본으로 탈출한 다음에 일본에 갔다 다시 네덜란드 돌아가서 내가 30년 동안 월급 못 받은 거 달라. 얘기를 하려고. 이거 지금 그거잖아요. 회사 문제로 회사 물건 팔러 갔다가 표로 다니가 30년을 자기 인생을 썩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급을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30년 동안 내가 뭘 겪었는지를 기록을 한 게 하멜 표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다 기록을 한 거죠. 그 월급 받으려고. 근데 이제 그 얘기 중에 한 대목이 한국에서 정말 신기했던 게 자기들이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동물원의 원숭이 취급을 당하면서 저렇게 생긴 인간들도 있다. 막 이러고. 제 말 하나 한번 건드려보자. 뭐 이러고. 한번 노래 불러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다녔는데 이제 어떨 때 겨울 같은 때 춥고 되게 흉년이 들고 그러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서 먹일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니네가 알아서 구걸하고 와라 그런 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집집마다 구걸하러 다니면은 그 사람들이 그 거지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는 정말 특이했던 게 거지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그 문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저녁거리를 달라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음식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형제자매처럼 그냥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상황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여튼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정이 있고 나누어 먹을 수 있으면 콩알 하나라도 반쪽은 나눠 먹고 이렇게 사니까 끈덕질 이유가 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예. 좀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잘 해주고 좀 용서해주고 그런 면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되게 부끄럽게 만들고 막 그러면은 아까 그 탈레반 얘기 나오면서 저쪽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막 엄격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막 이런 문화들이 있는 상황하고 또 그게 다르다라는 생각도 또 그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사람 너무 정이 있게들 해주고 하면. 그래서 좀 독할 필요가 있기는 있죠. 예. 자, 일문 할게요. Planetside. 자, 소리 내시면. Planetside is a new computer game. 자, 여기서 끊으면 Planetside가 대문자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고유명사라는 얘기죠. 예. It's a new computer game인데 그 게임에서 thousands of players가 wage war 해서 이 wage war는 여러분 wage가 명사로 무슨 뜻이에요? 임금을 그러니까 주급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월급은 salary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루 일당 받든지 뭐 이런 걸 wage라 하죠.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 wage war가 통이에요. 그냥 전쟁에 뭐 어쩌고 한다라는 말이 딱 그렇게 쓰는 말로 연결이 되는 거죠. wage war in a persistent battle of planetary proportions 했고 proportions는 비율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행성적 비율.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행성 대 행성의 비율로 전쟁을 한다. 되셨죠? 예, 행성 대 행성으로 그런 큰 싸움을 벌입니다. 자, 그 다음 가면 Advanced 3D graphics take virtual player to player combat to a whole new level of entertainment. 자, 이 문장을 보면 take이란 동사를 take something to 어디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 끌어갈 수 있는 거, 그게 실력이에요. 자, take somebody, virtual player to player combat, take something, 이걸 잡았죠, 일단. 손가락으로 꽉 움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to가 나오니까 잡은 후에 그걸 저리로 끌고 갔다, 이거죠. 그래서, 가상의 선수 대 선수 컴뱃이 이제 완전 새로운 수준의 엔터테인먼트에 도달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 차원 높였다라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됐죠? 예. 자, 그 다음 내려와서, 좀 전에 길게 설명을 했다시피 이 문화의 차이들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어떤 말이 우리한테는 별로 안 중요한데 그쪽에서 중요하다든지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그쪽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텐데 끈질김과 끝없는 표현 단어가 특별히 많은 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소리 읽어보면 persevering. 자, 중간에 형용사 혹독한이라는 형용사 severe가 있어요. 심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순하게 그러니까 severe하다 그러면은 좀 자꾸 이렇게 연민이 들고 좀 완화시켜주고 싶어지고 그러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해봐 자꾸 밀어서 네가 혼자서 겪어내 이러는 그런 좀 독함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dogged. 자, 발음이 dogged. 예, 그러면 dogged가 진짜로 개처럼 끈질기다는 말이어서 dogged라고 덕 발음을 합니다. 사냥개 절대 물고는 놓지 않는 그런 dogged. 좋은 말이에요. 칭찬입니다.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 내면 thanks to his dogged determination 이러잖아요. 그게 아주 개 같은 그런 그 determination 덕분에 he was able to succeed against all odds 이러잖아요. 자, against all odds. odds 무슨 말이에요? 난관. 그러니까 난관이라기보다 odds라는 게 이럴 줄 몰랐는데 하는 어떤 그 뜻밖의 상황들, 난처한 뜻밖의 상황들을 odds로 얘기한 거고 그런 모든 뜻밖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single-minded. 하나만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기지. 여러 개 생각해서는 집중이 안 되니까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indefatigable. 자, 소리가 indefatigable. 그러니까 피로를 느끼지 않는 이라는 거죠. 굉장히 꼽혀있고 열정을 바치니까. 굉장히 강하니까요. 그래서 그 강함에 대한 굉장한 참 찬사 이런 것들이 영어에는 있어요. 책 제목이 파워워드잖아요. 예문 읽을게요. 소리 내시면 The indefatigable Roman army marched all the way to England.
자,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어요. 남유럽이죠. 거기서, 영국까지 지치지 않고 행진을 해나간 거죠. 자, 행진하다라는 동사. march. stubborn 표제요. 자, 이미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동그라미 이쪽으로 훅 넘어가서요.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끝없는 이란 중요 단어 발음, incessant 표제어고, perpetual 역시 표제어고, 또 chronic 역시 표제어입니다. 그다음 habitual, 참 좋은 단어죠. 자, 발음은 habitual. 자, 이게 습관처럼 무서운 게 없죠. 습관처럼 강한 게 없죠. 습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공부가 참 습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요? 예. 매일매일 공부하는 영어 공부 맨날 하는 게 습관이 된다. 그렇게 만들어야죠, 사실. 그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다들 친척의 시스트가 서다라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할 일 되게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다음에 107. 자, 소리 읽으시면 prescription. prescription은 이제는 상당히 익숙해진 스크립트라는 스펠링의 뜻이 write이고, 그래서 이제 예습도 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10개씩 하는 거.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쵸? 예문 읽고 거기 형광펜 칠해오는 거. 그다음에 프리스크립션은 대체로 약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메디슨이고, 약이 아니라면은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좋습니다라고 처방을 해드리는 거. 그게 메서드를 할 수 있겠죠.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는 The KMA, Korean Medical Association, disagreed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ver the government's policy of separating the prescription dispensing of drugs between doctors and pharmacists. 참,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면 좋을 텐데. The KMA. 자, The KMA. 이거 에크로님이죠. 예, 그리고 공식적인 기관 앞엔 더를 붙이죠. 그 다음에 The KMA가, 그 다음 disagree 다음 전치사 with. agree 다음에 with 쓰고 disagree 다음에 with 쓰고 그러는 것. 그 다음에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에 역시 더를 붙이고 공식기관에. 그런 다음에 over를 쓴 이유. disagree. 그러니까 over에서 딱 끊으시고 over the government's policy, 그 다음에 of에서 끊으시고 of에서 가로를 열고 of가 나온 이유. policy를 설명하기 위해서 통격. 그러니까 중요 전치사 구가 의미가 선명한 상태.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예. 자, disagree 싸웠다. 그러면 뭐 때문에 싸웠는데,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을 말하느라 over something.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있었다. 그럼 어떤 정책인데? 그럼 of 이하가 policy를 설명. separate A and B 이렇게 되겠죠. 분리시킨다 그러면 A하고 B 두 가지가 있어요. 분리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내려오셔서 거기 단어 가족을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prescriptive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소리 내보시면 prescriptive. 이거는 정해진 규칙대로 처방된 대로만 하는 거고요. 문법을 두 가지 말로 하는데 prescriptive grammar를 기본 문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문법은 descriptive grammar라 그래요. 그러니까 pre 대신에 de를 쓰면, 자, de를 써서 발음해 보시면 descriptive grammar. 그러니까 기술 문법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얘기하는 게 descriptive한 거고, 원래는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prescriptive한 거고, 원래는 맛있다라고 하면 안 된대죠. 맛있는 음식 이러면 안 되고, 맛있는, 그렇죠? 맛있는. 맞죠? 원래 기본 문법대로 하면요, 안 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 안 쓰는 게 안 좋대요. 다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좋대요. 한국 문법 책에 보면 한국 문법에서는 하지 않다라고 해라. 안 하다 이거 되게 안 좋은 거다. 아니야,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스운 얘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칙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걸 무슨 스크립티브라 하고요? 프리스크립티브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렇잖아라는 게 디스크립티브.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어요. 한국에 그렇듯이 영화에서도 이래야 한다라는 말과 실제로는 안 그런다라는 갈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내려오셔서 대표 표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발음하면 over the counter라 그래요. 중요 표현이죠. 자, 예문 읽을게요. Aspirin is a very popular over the counter drug. 그래서 약사하고 손님 사이에 있는 그 카운터 너머에서 손님이 꺼내와서 돈만 내면 사갈 수 있는 약을 over the counter라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에 보시면 remedy. 자, 소리는 remedy. 자, 동그라미 거기 보면 약이라고 이미 써있다. MED.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recipe.
원래는 요리법이다. 그러나 이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말이니까 레시피라는 것도 프리스크립션 동의어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들어가는 말 많이 했는데 희갈겨 쓸 때는 발음을 빠르게 한다. scribble. 다른 경우는 scribe 이러지만 빨리 쓰니까 scribble 했다라고 말을 한다. 예문 읽으시면 His signature was just a messy scribble on the page에서 종이 위에 굉장히 메시하게 scribble를 막 이렇게 쓰는 거다. 그렇죠? 원래 그 시그너처를 하면은 서명을 하면은 서명을 읽을 수 있는 게 좋아요? 읽을 수 없는 게 좋아요?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아, 2분. 읽을 수 없어야 된다. 3분. 몇 분 더 나머지는 생각 안 해봤다. 그죠? 제가 옛날에 제 외국인 친구랑 무슨 계약서를 하나 쓴 게 있는데, 그래서 저랑 그 친구랑 이제 저쪽에 회사 분이랑 셋이 모여가지고 서명을 했는데 막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야, 이거 무슨 글자인지 하나도 못 알아, 좀 알아보게 써야 되지 않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명은 원래 못 알아봐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서명이란 남들이 알아보고 흉내낼 수 있으면 안 돼요. 자기만, 오로지 전 세계에 딱 이 사람만 쓸 수 있는 스타일로 써야지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못 알아보게 자기만 쓰게 하는 게 맞긴 또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의 보안. 우리는 이렇게 예쁘게 서명이 멋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보안이라는 게 딱, 그런 개념이 있구나. 자, 옆으로 가서요. 108번. 자, 소리 읽으시면, segregate. 자, 그럼 segregate은 동그라미 어디? Grig. Grig가 group, 모은다는 거고, C라는 거는 따로 모은다. 그래서 여학생들 따로, 남학생들 따로, 이런 식으로 하면 발음하시면 그게 segregate이고, 보통은 흑인 따로, 백인 따로, 그때 쓰던 말이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말로 생각을 한다. 자, separate이고요. segregate somebody from somebody. 이런 전치사 당연히 전치사 from. 의미상 당연히 from이 나와야겠고요. 자, partition이라는 말은 동그라미 거기 뭐가 있다? part. 부분 나눈다. 예문. 자, 읽으면, after slavery was outlawed in America. 불법이란 말이 되게 쉽군요. outlaw. Several states enacted laws에서 enact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하죠. 자, 무슨 말? 제정. enacted laws to segregate blacks from whites. 여기 S.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black이 아니라 blacks. S가 있어서 흑인. white, 백인. 그 다음 읽으시면 schools, restaurants, bathrooms, and the drinking fountains were segregated for whites or blacks only. 해서 딱 이 사람들만 가게 분리된 거다. In 1970,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좋은 동사입니다. rule. 판결하다. 판결 내리다라는 말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보통 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판결 내리기를 such a mandatory separation of races에서 자, 중요한 형용사 mandatory 그다음 separation of races에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인종을 나누는 것은 was unconstitutional 해서 위헌이다라고 판결 내렸다. 자, 그러면 내려오셔서 대표 표현해 보시면 사실 이제 미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에요. racially. 자, 소리 읽으시면 racially segregated neighborhoods, racially segregated neighborhoods 하면 특히 흑인들만 사는 동네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동네라는 얘기가 이제 바로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isolate는 꼭 알아야 되겠다. 거기 섬이라는 자, 읽어보시죠. 섬 영어로. 예, 아일랜드라고 해야 돼. S를 발음하지 말아야 돼요. 아일랜드. 자, 근데 S가 있긴 있어도 아일랜드라고 읽으셔야겠고, 아이슬란드라고 하면 딴 나라가 되잖아요. 그린랜드, 아이슬란드 하는 나라 이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라고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isolate, 그때는 또 S 발음을 하죠. isolate은 고립시키다라든지 소외시키다라는 왕따, 뭐 그런 말이니까 좀 중요한 말이고, 그리고 quarantine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40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 quarter, 거기서 와서, 이제 해외에 나갔다가 온 이제 무역선 그런 배들이 혹시 딴 나라에 있는 병을 옮겨왔을까봐 항구에다가 40일 동안 묶어두고 죽는 사람 있는지 이렇게 지켜봤다가 죽는 사람 없으면은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이제 검역을 발음하시면 quarantine이라고 한다.
예문 할게요. 자, 소리 읽으시면 The livestock was quarantined for 30 days before being led into the country.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30일로 줄었군요. 자, livestock은 가축이라는 중요한 단어고 그 가축이 이제 30일 동안 항구에 정박되어 있다가 그 나라로 들어왔다 이거죠. 그다음 마지막 줄에 sever라는 동사는 되게 무서운 단어예요. sever는 절단, 사지 절단하는 거 그럴 때 쓰는 말이고 cut이대. 자, 옆에 보시면 the doctor 읽으시면 the doctor had to sever the infected leg from the patient to prevent the infection from spreading. 그래서 이제 infected 감염된 다리를 절단해야 됐습니다. 당연히 from 나오고요. from the patient 목적은 prevent something from ing. 자, 그 다음에 단어 친척의 집합이라는 명사 많이 쓰고요. 소리는 congregation. 그 다음에 궁궐하는 사교적인이라는 형용사 gregarious. 네, 수다스럽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좋아한다는 역시 좋은 형용사입니다. 다음 답도 확장을 보시면 seduction 알아야겠다. seduction 유혹. 자, 아까 abduction 혹시 생각나세요? abduct 유괴예요. duct가 리드 이끌다여서 abduction이라는 말 한번 봤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안전은 여러분 아시죠? 발음이 security 아시죠? 증권은 securities라 그럽니다. 증권회사는 다 이름이 무슨 securities예요. 증권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자, 뒤로 갈게요. 발음은 subsequent. 예, seq 동그라미가 follow여서 잇따르는 이라는 말이 되고 subsequent 밑에 따라오니까 following이라고 쉽게 바꾸면 되겠다. 반대말은 previously 되겠다. 자, 예문 읽으면 although publicly executed in 1536 on charges. 잠깐 여기까지 먼저 끊을게요. although publicly executed 형광펜 자, 그럼 although publicly executed를 공개 뭐 됐다고요? 처형. 이제 publicly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executed를 공개적으로 실행됐다라기보다 공개 처형됐다라는 말로 들리고 although publicly executed까지만 봐도 중간에 뭐 somebody was가 생략됐다고 생각을 해내셔야 된다고. 주어 동사가 생략됐다고. 그렇죠? publicly executed가 뒤에 나온 명사 수식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어하고 비동사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1536년에 처형되었고 on charges that 어떤 고발을 당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546년이라는 연도가 여러분한테 별로 개념이 없죠. 150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이제 이러지 않도록 좀 숫자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세종대왕 한글 창제 몇 년이에요? 자, 한글 창제 적으시고 몇 년? 1400 확실하지 않아요. 저도 그걸 뭐 생각이 안 나네요. 모르세요. 우리 안 외워요? 1443년? 좀 외우기 어렵긴 하네요. 좀 외우기 쉬운 연도에 만드시지. 그러면 안 되겠다. 제가 외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1492년. 콜럼버스 미대륙 발견. 자, 1492. 자, 1492라고 옷 브랜드도 있었고, 발음이 딱 떨어지죠? 1492? 그럼 1492 이렇게 적으셔서 그게 콜럼버스가 미대륙 발견한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로 치면은 유럽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처형을 당했는데 on charges that에서 어떤 고발을 당했냐면 he made the first translation of the Bible 해서 성서의 그릇된 번역을 만들었다라는 걸로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는군요. 그랬지만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 wrote a version에서 어떤 버전 판본을 만들었냐면 which became the foundation for subsequent English versions에서 후속되는 영어로 된 판본의 기본이 된 어떤 글을 쓰셨다. 이렇게 돼서 이제 어떤 분이 좀 부당하게 살해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후속적인 발음하시면 subsequent이다. 자, 그럼 내려와서요. ensuing이라는 형용사가 나오는데 외우기를 ensu는 follow. 자, 소리가 ensu는 follow를
띄어쓰기 없이 인수는 follow라고 자꾸 붙여서 말을 해놔가지고 인수를 보면 바로 following이 나오도록 너무너무 똑같거든요. 조금 더 어려운 말이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The ensuing argument 하면 the following argument나 마찬가지고 was brought on 이끌려져 왔는데 by his controversial comments에서 그의 controversial한 매우 중요한 형용사 논쟁적인 어떤 언급들이 있었다 이거죠. 자, 인수는 follow 요거 외우십시오, 여러분. seek 들어가는 말 우리 여러 차례 했습니다. serve 들어가는 말 내려와 보시면 유순환이라는 형용사 발음은 submissive. 자, 동사 원형으로 submit, mit를 볼 거고요. 그러니까 밑으로 보내다가 이제 복종하다는 뜻이 있어서 이제 submissive이라는 좋은 형용사 나왔고 보조해라는 좋은 형용사 발음은 subsidiary. 자, 동그라미 sit. 밑에 앉아있는 이렇게 단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복종시키다는 밑에 묶어두다 이래서 이제 subjugate이란 말이 된 거고 또 미묘하고 섬세한이라는 형용사 썰을 영어에서 되게 좋아하는 형용사고 썰을 하다 아주 미묘한 것들을 구분하길 좋아하니까요. suppose 완전 중요한 동사죠. 추정하다로 subordinate 얼마 전에 공부했고요. 하나 더 하죠. 자, 발음은 transparent. 자, transparent은 transparent은 발음 연습을 여러 번 한 다음에 접두어를 바꾸면 분명한이라는 형용사가 apparent이라고 ap를 붙이면 apparent이 되는 거 그거랑 짝을 지어 공부를 해야겠으며 이 단어를 보고 부모님이 생각나면 안 되고 parent에서 동사 원형 나타나다라는 동사 appear 우리 어릴 때부터 공부했던 appear란 동사에서 이가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apparent은 나타났으니까 분명히 보인 거고 transparent은 가로질러 보이니까 투명하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주셔야겠어요. 자, 그리고 clear하다거나 see through 관통해서 보이니까 see through겠죠? 맞아요. 자, 여러분 through라는 말이 trans를 해석한 것이고 see라는 말이 parent를 해석한 것이죠. trans라는 게 가로지르는 거니까 넘었다는 trans나 through나 마찬가지. parent나 see나 마찬가지. 또 obvious가 분명히 보인다는 좋은 형용사고. 자, 예문할게요. transparent 들어간 예문 읽으시면 opinions are also divided among experts. 자, 그러면 opinions are also divided among experts 하니까 이 다음에 무슨 얘기할 거냐면 전문가들의 각기 다른 의견을 소개하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뭐가 나오고 some, 뒤에 뭐가 나오고 the others, 중간 연결은 while. 자, 첫 문장을 잘 읽으면 어떤 의견과 또 다른 어떤 의견이 있을까? 이런 준비를 하고 뒤에 문장을 읽게 돼야겠어요. 그래서 some say a simplified tax payment system will help make a more transparent and fair taxation system. 이렇게 되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 시스템을 만들도록 도울 것이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It's too early. 투투용법? 너무 이르다. To adopt the system. 채택하면 좋긴 하지만 너무 이르다. 지금 우리 때가 안 된다. 왜냐하면 the country is still developing. 여전히 개발도상 국가일 때는 좀 눈 감아주고 이게 좀 밀어주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된다. 예. 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러면 투명성이라는 좋은 명사 발음은 transparency라는 말이 좋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투명성, 그런 것도 transparency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단어 친구의 두 번째 줄에 sure라는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멋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투명하다에서 완전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고요. 예문이 조금 어려워서 아쉬워요. 자, 예문 읽으시면 A crocodile's jaws can exert 2,125 pounds per square inch of sheer chomping power. 이렇게 되면 자, 크로커다일의 턱뼈가 있잖아요. 자, jaws라는 건 턱뼈를 말합니다. 턱뼈. 위아래 이빨이 달린 그 턱뼈. 조스가 상어가 아니라 그 상어의 턱뼈 때문에 영화 제목을 조스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 exert가 발휘하다라는 또 여러분 모르는 단어고 2,000파운드의 그 평방 인치당 2,000 이만큼 파운드의 힘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이 힘은 완전히 씹는 힘만으로도 2,000파운드는 된다. 이렇게 말해. 샴핑이 꽝 하고 물어서 이제 물어 뜯거나 하는 그런 힘을 샴핑 파워라 하는데 다른 뭐 팔다리 이런 거 쓰지 않고 완전히 이빨만으로 이렇게 센 힘이 나온다 하느라고 강조하려고 완전한이라는 형용사 sheer를 쓴 거예요. 그 아마 BMW 자동차 뒤에 보면
이렇게 자동차의 그 면허판이 있잖아요. 면허판 밑에 이렇게 여기 숫자가 적혀 있고 그 밑에 조그만 글자 여기 한 줄로 글자 써놓거든요. 거기다 BMW 밑에 보면 Sure Driving Joy라고 써 있어요. 자 뭐라고? Sure Driving Joy. 예, 그 차가 되게 좀 재밌게 운전이 되는 차라고, 밟으면 되게 잘 나가고 그런다고, 그런 거 강조하는 차라서, 이게 뭐, 볼보 같으면 안정성을 강조하는데, BMW는 그런 걸 강조해서, Sure Driving Joy. 이렇게 써놓을 때 쓰이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자, 단어 친척 보셔서, 이제 네 번째 줄 보면, 나타난 것, 유령에 나타난 거예요. 발음하면, apparition. 찾았어요? apparition. 단어 친척의 맨 밑에. 예문할게요. 자, 읽으시면 She claimed to have seen an apparition in her bedroom at midnight. 자, 형광펜으로 She claimed to have seen까지 칠할게요. 왜 칠했어요? She claimed to have seen. 자, 왜 칠한 거예요? 주장은 아까, 본 건 그 전. 그러니까 주장한 건 아까, 본 거는 그 전이니까 have seen이라고 to 쓰는 거 당연하지요? 이런 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 그 다음에 trans 들어가는 말로 여러분 거래 공부했죠? 발음은 transaction. 이행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발음은 transition. 영어는 변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늘 똑같지 않고 이런 상태에 있다가 다른 상태로 넘어간다 하는 거.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초월적인이라고 우리 얼마 전에 후손이 영어로 뭐라는 거? descendant 하다가 자 발음은 transcendent라는 말이 산을 넘어가는 거 초월적인 이런 말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내일 뵐게요. 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